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명상은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의 한 부분이지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먹으면서도 차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명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남편과 얘기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고객과 얘기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엄청난 활용도가 있죠.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캐치하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되지 않겠지만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되면 좀 피곤한데 피곤함이 사라질 거예요. 명상을 하면은 감정 소비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금세 회복이 돼요. 우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몸 중에서? 그렇죠. 역시 똑똑하시네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25%에서 30%가 혈액이 뇌 쪽으로 올라가요. 뇌를 가만히 있어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가 고객을 관리하든가 뭔가 영향력 일을 할 때는 거의 혈액이 뇌 쪽으로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면 내비게이션에 빨간색이 생기듯이 정체됩니다. 뭐가 정체된다? 혈류가 정체되게 돼요. 그래서 일을 놓지 않는 이상은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요. 집에 가서도 그 고객 생각나고 직장 일이 생각나요.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잠시 까먹어요. 왜냐? 먹을 때는 위장으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소화시키려고. 여기 있는 피가 혈액이 내려오니까. 그렇겠죠?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먹는 게 끝나면 또 혈액이 위쪽으로 가요. 왜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지대한 에너지 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과다 들어보셨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속에 가든가 바다 앞에 가든가 여행을 떠나면 생각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지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맛집을 가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행을 찾고 맛집을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은 자꾸 미각을 이렇게 충실한다, 미각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뇌의 작용은, 인간의 뇌의 작용은 나도 모르게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해요. 여러분 막 하다가 막 힘들면 화장실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쵸? 물이라도 생수라도 한 잔 마셔야 되죠. 그게 뭐예요? 행동, 인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좀 사라지거든. 근데 또다시 앉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계속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한 페이지를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92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귓전화건. 자, 이 귓전화건이란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귓전화건이란 이미 원하는 것이 1장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좋은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말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행동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습관이 생긴다. 나는 지금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말의 열매를 맺는다. 뿌리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면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 자, 96페이지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4장 시작.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생각이 곧 현실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그저 바라보라. 그 생각에 의미를 두지 말라. 생각은 내가 아니다. 곧 지나갈 생각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곧 사라질 걱정에 너무 애쓰지 말라. 자,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혹시 그 고객 생각났습니까?
안 났죠. 이렇게 소리 내서 또는 마음으로 옆에 누가 있으면 소리 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바뀌죠.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한 생각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죠. 생각은 곧 감정이 됩니다. 맞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 때문에 말도 많아지고 또는 말이 너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때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이 생각이 일주일 전의 생각을 내가 기억 못하듯이 반드시 이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구나, 변화하는구나, 이걸 탁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관심무상이라고 해요. 관이라는 건 관찰한다. 심, 마음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무상이란 건 뭐예요? 제대로 멈춰있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게 무상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게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상하다는 항상할 상자에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항상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해요? 아니죠. 무상하죠. 계속해서 변하죠. 그러니까 변할 생각에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따라해 보세요.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다만 생각일 뿐이다. 이 생각은 곧 흘러간다. 영원하지 않다. 곧 지나간다. 이 생각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맞아요. 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도 똑같아요. 이 감정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혼초에 만났던, 그리고 신혼초에 만났던 하면 안 되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연애할 때 마음이 영원해요? 예, 말이 없네요. 보통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마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대예하지만 결혼하면 다르고 처대나면 다르고 서로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한다. 우리의 감정도 변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감정이 곧 생각이라 그랬죠. 여러분, 뇌로 생각이 자꾸 생기면,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뇌에 혈액이 자꾸 올라가서 편두통이 생기고 가벼운 두통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약 먹을 때만 잠시 괜찮고 또 지나면 또 계속해서 꾸준한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음식을 드셨을 때 피가 위장으로 잘 가야 하는데 머릿속에 혈액이 항상 몰리기 때문에 혈류들도 습관적으로 머리 쪽으로 자꾸 쏠려요. 마음의 숲이죠, 여러분, 이름이. 왜 마음의 숲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숲이거든요. 숲이라는 이 마음의 숲길을 간 곳만 가게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오면 물이 계곡으로 빠져요. 숲에서는. 그래서 그 간 길로 물이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그 골이 더 깊어져요, 얕아져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의 숲골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의 숲골이 있어요. 항상 비판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마음의 숲길이 생겼어요. 왜냐? 그쪽으로 계속 지나가거든.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없거든. 특히나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비판적이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숲길을 그대로 자식이 걸어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생각과 관념과 비슷한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관념과 사고를 아이가 그대로 그 골로 따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금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귓전에
긍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명상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귀천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같이 할 때 영성이 막 커지고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연부를 듣고 여러분이 절을 하고 108배 할 때 얼마나 신심이 생겨요. 다 똑같다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게 귀전에 들리느냐, 복음이 들리느냐, 경전이 들리느냐, 목탁 소리가 들리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나 너 참 잘한다, 너 참 사랑스럽다, 너는 참 고마운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란다, 내 소중한 아이,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저도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을 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어요. 부모님은 그런 얘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지도 못했고,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 내 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오빠는 좋아하고 저는 남존여비처럼 저를 이렇게 했어요. 엄마는 항상 밥상 밑에서 밥을 먹고 아빠하고 오빠는 항상 여기서 생선, 우리는 생선 대가리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해요. 비하한다고 그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은 어머니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쵸? 그런 상황을 펼쳐지는 그런 시절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바뀌면 되지.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래서 자존감이 없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저는 자존감도 없고 항상 기운이 없고 에너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곳에 있는 글들을 꾸준하게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귓전에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펼쳐볼게요. 8장 100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같이 함께 8장 10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낀다. 나는 나 자신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의 자존감은 날마다 상승된다. 나는 진정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 마음을 매 순간 알아차린다. 자, 9장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잘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해내고 있다. 불안해하지 마라. 잘 풀릴 것이고 잘 이겨낼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모든 순간을 물 흐르듯 받아들여라. 요 내용 여러분 스스로 읽으신 본인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미래는 바뀌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언제든지 실수는 곧 연습일 뿐이지 그걸 실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에 오프라 윈프리가,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또한 수없이 많은 스타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결코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저는 전기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새벽이 더욱더 어둡듯이 여러분 삶 속에 빛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명상에 대해서 이제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명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책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앞쪽은 명상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책 한번 펼쳐보세요. 자, 몇 페이지를 펼치냐? 바로 8페이지를 한번 펼쳐봅니다. 자, 9페이지. 저기 하늘을 보세요. 파란 하늘이 보이나요?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이, 무한한 하늘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기 하늘이 간혹, 하늘에 구름이 간혹 보이나요? 저 구름이 바로 생각입니다. 저 구름이 바로 감정입니다. 자, 13페이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페이지 시작. 자, 1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다음 날 또 먹습니다. 처음 먹을 때보다 맛이 덜합니다. 다음 날 또 먹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렇듯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바뀝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과 느낌은 변합니다. 그러니 다만 바뀔 감정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뜻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매일매일 가면 그 맛은 원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식 맛은 거의 똑같아요. 항상 그 요리집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면 그 맛이 다르다. 근데 그 음식점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명상의 첫 번째는 이것이 바깥으로 향한 원인이 아니고 나에게 되돌리는 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명상에 앉아있고 뭐 눈 감고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가물명, 생각, 상사지만 이건 뭐냐? 내 내면으로 되돌려라 라는 의미예요. 명상이란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먹는 음식도 똑같이 먹어도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을 다르다면 아, 내가 명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명상한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감정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명상이에요. 잘못 알았죠, 지금까지? 여러분, 명상은 자꾸 앉아있고 눈 감아야 된다 생각했죠?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명상의 한 종류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났어.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에 대한 감정이 다음 고객에 대한 감정으로 이어지면 그건 고객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고객은 항상 바뀝니다. 좋은 고객도 있고 컴플레인하는 고객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 고객 그 하루가 다 망쳐버리니까. 그래서 진이 빠진 고객이 있어도 이 감정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변화한다라고 마음내고 구름이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흘러간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21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생각은 기준을 힘들게 합니다. 지나친 감정 소모는 건강을 해치지만 많은 생각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생각을 시켜볼 때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결국 그치게 됩니다. 잠시 움직이지 않고 멈춘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 다음 페이지도 우리의 지금 단단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생각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사라진 생각에 영원한 마음이 살아요. 그 사라질 감정에 영원히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이 박수 칠 때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쵸? 이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이렇게 소리에 따라서 생각이 가요. 그리고 맛에 따라서 생각이 가요. 그리고 냄새에 따라서 생각이 가요. 그리고 눈에 따라서 생각이 가요. 그리고 스치는 몸에 따라서 생각이 가요. 이렇게 생각은 매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신체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것에 모두 다 방향성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한마디로 나의 머슴이에요? 나의 스승이에요? 머슴이지. 근데 생각을 자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나의 노예입니다. 머슴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 자꾸 올리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럼 생각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셔야 돼요. 감정의 주인도 나다. 따라해보세요. 감정의 주인도 나다. 생각의 주인도 나다. 생각의 주인도 나다. 느낌의 주인도 나다. 느낌의 주인도 나다. 맞아요. 여러분이 활부 10개월, 20개월을 해서 밍크 코트를 탁 사요. 그 보드라운 감정이 그 백화점에서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살 때 그 느낌 탁 일주일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후회한다. 카드값 메꿀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감정만 그때 그 순간 이 보드라운 감정이 흘러갈 거야.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 무상해. 채환쌤이 얘기했잖아. 이거 곧 흘러가. 집에 장롱 속에 있으면 그 충동감 그건 곧 지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흘러갑니다. 근데 그거를 구매하는 순간 내가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명상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을 여러분 밍크 코트를 만져. 예를 들어서 이때 명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 주인들이 조금 백화점 직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보드랍구나. 보통 이렇게 너무 좋다 이거 야 비싸니까 이거 봐라 확실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뭐다? 생각과 감정의 뭐다? 노예가 된 거야. 그럼 자신 엉덩이를 팍 때려요. 이렇게 하면서 명상가는 어떻게 하느냐? 만지면서 보드랍구나. 참 보드랍구나. 요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보드랍죠? 이게 양털이 어떤 털인데 이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안 사고 그래 보드라움을 느끼고 있구나. 감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명상가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왜 못해?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뭐 할인이 되고 20% 할인이 되는데 뭐 카드가 LG 있습니까? 뭐 삼성에서 국민카드가 있습니까? 그거는 20% 더 돼요. 이러면 이제 꺼내잖아 우리가. 그게 유혹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진짜 이게 명상가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보드랍구나.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단계가 명상이에요. 진짜 희한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멀어져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앞에 물이 있죠. 자 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을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물을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그냥 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메이커가 뭔지 모르고 메이커를 한번 보세요. 나 지금 롯데에 나온 더하다 옥수수 수염 이름도 참 수수하네요. 옥수수 수염 이렇게 적으셨어요. 본 제품은 혈중 주성 중성 지질 개선에 하니까 이걸 보통 먹는 시간보다 이걸 보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이게 단 거고 칼로리가 있는 거고 맛있는 거고 하면 드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팍 목말라서 갈증해서 확 드링킹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씩 먹게 됩니다. 지금 이게 명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기 명상이에요. 그리고 자 들었을 때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음료를 뜨거운 음료예요? 조금 시원한 음료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자꾸 드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순간, 드는 순간, 아, 이게 내 손에 좀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해보세요. 내 손에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객관화가 돼요. 물에 집중 안 하고요. 이 음료에, 단 음료에 집중 안 하고요. 내가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드링킹 하는 순간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적게 먹게 됩니다. 식사도 똑같겠죠?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자, 드실 때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드실 때 다 여러분들은 보통 다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지 말고 커피를 한 잔 드시든 물을 한 잔 드시든 여러분이 드시고 난 다음에 내릴 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릴 때 여러분의 손을 보고 내리세요. 컵을 보지 말고 손을 보고 내려보세요. 바닥에 내려보세요. 예. 다시 들어보세요. 손을 보고 내리세요. 손을 보고, 손을 보고. 자신의 손을 보고. 병을 보지 말고. 자, 조심성이 있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있지. 차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너고 예절이에요. 찻잔을 내릴 때 보통 그냥 내리는 사람은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내 손을 보고 내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차도를 배웠구나. 아, 이 사람 뭔가 고요하고 편안하구나. 여러분이 고객이 앞에 앉았을 때 차를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 여러분의 손 하나, 이 급한 거 하나, 고객들은 다 차 배운 사람은 다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냥 툭 내려놓으면 이렇게 보통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 급하구나. 나 재산도 급하게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급하잖아, 마음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한 잔을 하더라도 아, 고객님, 그래서 오늘 고객님 얼굴 더 좋아 보이네요. 차 한잔 하시죠, 고객님.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마시는 거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서 갈 때도 내 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손을 보면서 가서 내릴 때도 그냥 내리지 말고 내 손을 보면서 내려요. 그러면 컵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컵을 칠 수도 있고 옆에 컵이 많다면 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도 없고 아, 내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집에 뭉칫돈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팍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고자산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 그런 걸 찾아다니니까 마음 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자신의 삶 속에 직장 속에서 이렇게 연관시키고 연결시켜 놓으면 삶에서 큰 재미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손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요걸 신식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신체할 때 신자예요. 몸 신자를 쓰는 거예요.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손을 만지잖아요. 만지고 여러분 손금 한번 보세요. 손금의 실금들을 하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금의 실금 또는 지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20초 동안 볼게요. 그리고 중지의 가장 첫 번째 마디, 윗마디를 보세요. 중지의 가장 첫 번째 마디, 윗마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를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맨 윗마디를 보세요. 그리고 금, 또 두 번째 마디, 그리고 금, 세 번째 마디. 새끼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실금, 여러분들의 손금을 보세요. 어떤 주름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자, 코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세요.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후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후 불어주세요. 후 불면서 손을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조금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새끼손가락을 보고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에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을 쉬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된 거예요. 들숨과 날숨은 호흡 명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35년 동안 열반에 들기 전까지 한 명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호흡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하세요. 제가 아는 신부님, 목사님도 이 호흡 명상은 꼭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루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 명상을 하면 좋은 게 들숨과 날숨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숨 배운 적 있어요? 숨 쉬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숨 쉬는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숨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어라 라고 할 때는 보통 응급실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어라고 해요. 그리고 119에 실려가면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압박하고 CPR해요. 왜냐? 숨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을 일주일 안 먹어도 되지만 숨을 안 쉬고는 3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숨이란 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근본 자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골목을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 숨이 가빠져요, 느려져요? 가빠지지. 그 고자상가부는 오면서 무조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언성이 높은 사람. 예약만 해도 숨이 가빠집니다. 편안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말투만 들어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뭐다? 호흡이 호흡. 호흡이 가빠져요. 남편의 큰 소리 아침에 한번 딱 하면 호흡이 가빠져요. 짜증이 올라와요. 편안하게 해주면 하루가 또 편안해요. 하루 종일 가쁜 호흡이 있어요. 두근두근대고 항상 뭔가 가슴이 답답해. 그렇게 되면 일할 때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손을 바라보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끼손가락을 한번 바라보세요. 새끼손가락을 바라보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입을 작게 해서 불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촛불 불듯이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자,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시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잠시라도 화장실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손가락 호흡법을 좀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 지하철과 버스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고 혼자 있는 곳이나 화장실이나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의 책상에서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나 명상하는 거야 라고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상에 대한 대강적인 얘기했어요. 자, 명상에 대한 궁금한 점. 여기서 평상시에 명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분. 명상은 필라테스가 아니에요. 요가도 아니고. 요가나 필라테스는 명상의 한 종류입니다. 걷는 것도 명상의 한 종류고. 춤추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명상의 한 종류입니다. 춤출 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보셨잖아요, 젊으실 때. 아무 생각 안 나고 막 하늘 찌르잖아. 무아지경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춤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 잊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명상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걸 보고 있고 내가 이 민크코트를 만지고 있다라는 걸 깨어 있어야 명상이 돼요.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무작정 걷는 게 명상이잖아, 채환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고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공복에 하면 좋은가 또는 뭐 자기 전에 하면 좋은가 시간은 언제 하면 좋은가 그런 거 없어요. 명상은 먹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맛집 가서 막 드시잖아요. 뷔페에 가면
1시간 반 기준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발음 보이지가 않잖아. 접시를 들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줄이 어디 많이 서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죠. 스캔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많이 먹게 돼요. 근데 드실 때도 여러분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포크를 바라보면 천천히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한 번도 보질 않아요. 그냥 음식만 먹고 드세요. 누가 자신의 손을 보고 포크를 봐요. 그러다가 포크로 자기 치아로 씹기도 하고 자기 현대도 고기인 줄 알고 씹기도 하고 피 질질 나면서 피 질질 나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명상이 아니고 그럴 때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아까 백화점 갔을 때도 내가 밍크코트를 만지고 있구나. 이건 밍크코트 명상이에요. 아셨죠? 나 너무 좋다 하면 밍크코트와 감정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드실 때도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면 과식을 하게 돼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 읽었잖아요. 오늘 맛있던 게 내일은 그만큼 맛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 날은 그만큼 맛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맛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혀의 느낌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금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맛있을 때도 이거 오늘 참 맛있지만 다음에 먹을 때는 이 맛이 안 날 거야. 이걸 알아차리면 명상가예요. 근데 이거 또 먹으러 가자. 옛날만큼 맛이 없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맛있는 얼굴이네. 보니까 계속 식욕이 요즘에 좀 땡기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미식, 이 설식이라고 하는데 혀의 느낌은 계속해서 바뀐다. 그리고 밍크코트든 내가 원하던 어떤 백이든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그걸 사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데 사고 나면 감정이 또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복에 하든 밥을 많이 드시고 하든 비고 하든 상관없어요. 명상은 내가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채환님 명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전으로 싱볼 소리를 들으면서 딱 1분만 명상을 해봅시다. 1분.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통 첫 명상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걷기 명상을 해도 좋고 차 명상을 해도 좋지만 평상시에 내가 책상에서 좀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잠시라도 또 일어나기 힘드니까 잠시라도 앉아서 편안하게 1분 정도 내가 명상할 수 있는 테크닉, 이걸 자가 명상,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통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회사에서? 맞아요? 그러면 의자에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손님 보고 하다가 손님이 이제 없으면 그때 그냥 그대로 명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골반이 한번 풀립니다. 척추도 풀리고 시원하죠? 요게 1단계예요. 아셨죠? 이걸 먼저 실천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허리를 한번 쭉 펼쳐요. 펼치고 어깨를 한번 들어 쭉 가슴을 내밀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도 좋고 단전에 이렇게 손을 모아도 괜찮고 자유로우면 됩니다.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는데 하늘 위쪽이나 정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시선은, 허리는 바로 옆인데 시선은 한 45도, 여러분 각도에서는 한 이 정도 아래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봐요. 지그시 바라봅니다. 명상은 바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지그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눈을 감으면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봐요. 이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든가 휴대폰을 작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 소리를, 아니면은 여러 가지 들리는 잡음 소리를 명상의 도구로 삼아도 괜찮아요.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그곳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그곳을 보면서 후 한번 내뱉어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정 앞니 뒤쪽에, 윗니 뒤쪽에 살짝만 닿게 하세요. 입을 다물면 살짝이 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만 이제는 숨을 쉬는데 코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 돼요. 자,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본인에게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자, 그것만 1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자, 감고 30초만 더 해보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고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들숨이라고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되뇌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눈을 조용히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아까 봤던 바닥 부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미소 짓고 좀 선명해지고 깨끗해진 세상의 컬러를 느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분 30초 동안 명상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생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보통 생각이 다른 교육하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공무원이어서 교장 선생님 이걸 많이 했는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공무원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좀 고요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어땠어요? 자, 호흡에 신경 썼어요. 여러분 들숨하고 날숨.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에 딱 한 번만 이걸 하세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삶의 퀄리티, 질을 위해서 이 명상을 매일매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마음이 평온할 때 제일 행복해요. 마음이 평온할 때, 편안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건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연예인, 정치인의 이슈들 들어보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성공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곳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 편안했다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걱정이 있고 생각이 없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 하나만 내 머릿속에 딱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고민은 끝이 없이 생깁니다. 명상을 제가 28년 동안 했지만 생각은 자꾸 올라와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지만 그때 불안한 마음은 저는 변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명상을 하고부터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세상이 항상 불편하고 내 꿈이 뒤숭숭하니까 그 하루가 다 멍해같이 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 맞아요.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 명상, 방금 명상 배웠죠? 1단계. 자, 1분 30초만 더 해봐도 될까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명상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호흡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네. 호흡을 평상시에는 안 어려운데, 그쵸? 네.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맞아요.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법을. 호흡하는 법은 여러분이 1단계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 따라하세요. 엉덩이. 그렇지. 엉덩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이완이 돼요. 아셨죠? 힘 딱 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조건 명상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여줘요. 왔다 갔다. 그리고 어깨를 한번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고 툭 내려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거 할 때 올라올 때 들숨을 쉬면 좋아요. 들숨을 쉬고 내릴 때 입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들숨. 단전까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단전까지 하래요? 그냥 들이마셔요. 그냥 들이마시면 돼요. 여기는 무슨 기공 수업이 아니잖아. 편안하게 들이마시면 돼요. 숨을 그냥 코로 들이마시면 편안하게 돼요. 코로 천천히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숨을 쭉 손으로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다시 숨 못 쉬는 것 같아. 전부 다. 왜 그래? 숨 잘 쉬었으면서. 전부 다 지금 숨을 왜 이렇게 안 쉬어지지? 이런 눈빛인데 지금. 자, 손을 이렇게 해서 내 복부에 숨을 쭉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풍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단계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 2단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 2번. 이걸 코, 입 호흡이라고 해요. 무슨 호흡? 코, 입, 호흡. 2번.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단전에 손을 모아도 좋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45도 아래로. 똑똑해요. 45도 아래 딱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때 흐뭇하게 미소 지어요.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처럼 긴 호흡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코나 입으로 아무 데나 후 내쉬세요. 그곳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보세요. 그리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봅니다. 이때 입은 조용히 다물고 윗니 뒤쪽에 혀가 살짝 붙어도 좋아요. 입을 편안하게 다물면 자연스럽게 윗니 입천정 뒤에 혀가 살짝 붙게 됩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5초만 느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는 숨을 편안하게 쉬면 돼요. 평상시 호흡을 유지하면 돼요. 자, 이제 숨이 들어갈 때,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고, 숨이 코로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30초만 합니다. 들숨에도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자, 잘하셨으니까 30초만 더 해볼게요. 들숨에도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각자의 종교에 맞게 본인의 10초 동안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종교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무교이신 분들은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때 바로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입으로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바로 눈을 올리지 말고 아까 전에 보았던 한 곳을 바라보세요.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미소 지읍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동자를 저를 바라보고 위쪽으로 올리세요. 네. 지금 아무 생각 안 났어요? 그럼 명상 하실 분이네, 지금 보니까. 생각이 보통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은 명상이 지금 몸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이 많이 일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쵸? 생각이 많이 안 일어나신다면 좀. 근데 잠들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수면 명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그건 명상이 아니라 멍상이야, 멍상. 그거는 불멍 같은 거예요, 불멍. 그런 건 명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상은 알아차리는 거라고. 무념무상도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지금 생각이 없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아셨죠? 내가 명상이 불편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명상이 불편하구나. 그 말이 나에게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게 명상이에요. 싫어, 말아. 이러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괴로움, 고통이 올라와요. 자,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냈더나 유심히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내 출근도 있는데, 근데 남편이 딱 앉아가지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국을 한번 딱 먹는데 싱겁노? 이렇게 얘기하면 명상이 안 되죠. 그럴 때 소금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간장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뭔가 하는데, 명상관 어떻게 해야 될까? 싱겁구나. 남편에게 존댓말 한다면 싱겁군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싱거워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신 입맛이 늙었나? 와 그래. 이게 아니라 싱거워요.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따라해보세요.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 당신의 입에는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명상가예요. 지금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럴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얼뜨게 준비했는데 당신 입맛이 왜 그래요? 난 괜찮은데 왜? 난 싱겁다고. 그럼 당신이 끓여 먹어요. 제가 소금적이 있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식도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최원 선생님 얘기했지. 알아차려야지.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듯이 보자. 남편이 짜증이라면 짜증 났군요. 이렇게. 그래요? 그렇군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사람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제자하고 얘기할 때, 설득할 때 최고의 설득가였어요. 그 사람의 대화법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신의 이게 뭐가 잘못됐고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해. 먼저 뭐 짜다. 엄마 나 때 오늘 학교에서 엉망진창이었어. 자식이 엉망진창이었구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줘요. 짜요? 짜군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 잠깐만. 내 입맛에는 아니 여보. 자꾸 아니 돼요. 아니. 이 말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그래서 첫 번째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을 안 써야 돼요. 아니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찬성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는구나 라는 말의 첫 번째 말이고,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기야,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몸살 나는데 아파 죽겠다. 나도 좀 힘들거든. 나도 오늘 지금 이상한 수업 듣고 와가지고 명상 수업 듣고 머리 아파 죽겠다. 이상한 비니 쓰고 말이야. 똥싼바지 입고 와가지고 지금 피곤해. 책도 오늘 많이 읽었어. 계속 초등학교처럼 계속 읽히더라고. 그래, 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한테 괜히 얘기했네. 나도 머리 아파요, 여보.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나 오늘 피곤하다. 머리 엄청 아픈데 이러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당신이 뭐 때문에 막 얘기한다. 내 회사에 뭐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진짜 그 일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인정해 줬어요. 지금. 보통 우리 나도 힘들어요. 여보. 나도 이게 아니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자녀든 남편이든 손님이든 간에 관리자든 간에 자선을 맡기러 온 사람이든 간에 보통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봤는데, 전단지 봤는데 다른 은행에는 이렇던데 이게 어때? 그거는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딱 막히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셨어요. 그 관리가 있었어요.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네요. 제가 봐도. 이렇게 인정해주면 이 사람의 귀는 열려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50%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사람에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사기성이 있고, 그건 아직까지 효율이, 글쎄요.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의 준비해온 마음들은 이미 다쳐요. 아니란 말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래된 고객으로 내 편이 돼줄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얘기를 들어주고 소통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따라해봅니다. 아니란 말은 앞으로 절대 안 쓴다. 남편한테도 쓰지 말아요. 자녀한테도 쓰지 말고 절대 안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요, 여보? 아이들이 뭔가 얘기해도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엄청나게 왕따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혼내서 네가 혼날 때 됐잖아.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혼났어? 엄마 나 엄청 혼나서 혼났어? 그걸 한 번 더 얘기해. 엄마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억울하게 혼냈어.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혼났구나 라고 두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혼났어. 이렇게 얘기해서 왜 혼났어 물어보고 이렇게 혼났어. 그러면 혼날지 됐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네가 혼이 났구나 라고 두 번 이 아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대화 상대자를. 그러면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의견을.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 혼났어. 그렇게 엄마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준비를 안 가져와서 그렇게 혼났구나. 근데 엄마 생각은 이제 세 번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 선생님이 그렇게 한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혼났기 때문에 네가 기분이 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선생님의 입장에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보통 우리는 그 선생님 나쁘네. 그 선생님이 잘했네. 네가 잘못할 짓 했네. 이 두 개로 편파적으로 나눠요. 양가 감정이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고객이, 여기는 이제 고객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고객이 왔어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예약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딱 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더우니까 늦으셨네요. 늦으실 수도 있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뭔가 왔어. 뭔가를 보여줬어. 또는 자료를 보여줬어. 근데 그분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손님처럼 아닌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는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제품을 권할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지.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대화의 문을 여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제일 좋은 거는 날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라는 얘기. 마음이 보통 불편하거든, 사람들이. 요즘 마음은 좀 편안하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평상시에 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날씨 얘기 한번 하고. 그리고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여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신가를 왜 묻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인이자 행복의 시작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족이 얘기도 하고, 요즘에 애들 말도 안 듣고, 요즘에 와이프하고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그냥 잔잔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대화가 시작이다. 두 번의 긍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내 의견을 얘기하라. 세 번째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남편이 짜다 했어요. 와, 이렇게 내가 진짜 경상도거든, 제가 경상도니까 제가 경상도 남편 역할 할게요. 이거 짜노 좀. 맛이 와이카노 좀 짜노. 그러니까 짜요? 그렇지. 좀 짜요? 이렇게 짜다 하면 짜요 이거. 그럼 거기서 짜구나.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 좀 응용을 해라고 응용을. 그건 내 혼잣말이잖아. 그건 내 혼잣말. 보더랍구나. 근데 백화점 직원이 왔는데 보더랍구나 이러면 약간 모자란 사람 같잖아. 그러지 말고 보더랍구나 이거는 내 내면의 말, 내면. 참 보더랍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짜구나 이게 그러면 남자가 놀라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상한 거 보고 왔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짜요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짜요 네 좀 짠데 짜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먹어보잖아. 내 입맛에 안 짜, 예를 들어서. 근데 난 괜찮은데 왜 처음부터 근데 맛봤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짜요? 그래요 짜구나 먹고 내 입맛에는 이게 맞는데 당신 입맛에는 지금 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총 3번의 인정이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녀분 있으신 분 많으시죠? 그럼 자녀가 학교에서 뭐가 와가지고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내든가 한 하소연을 하고 있어. 엄마 나 오늘 학교 선생님 때문에 너무 짜증이 일어났어. 짜증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안 되고 짜증이 일어났어. 그렇지. 그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한번 짚어주라는 거예요. 짜증이 일어났어. 엄마 짜증이 일어났어. 왜 짜증이 일어났어?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네가 짜증이 일어났구나. 이게 2번째인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 자식도 잘못한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 얘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엄마 생각에는 선생님의 입장에도 이럴 수가 있겠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네가 짜증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겠다. 그러면
엄마에 대한 모든 얘기에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3번 인정해주고 선생님은 1번 인정해주거든. 근데 보통 우리는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에게 잘못한 걸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아이만 아이만 계속해서 더 치켜 올려가지고 버릇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3번의 인정,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다 명상의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명상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3단 논법을 통해서 항상 대화를 해 나갔어요. 왜 힘들어 죽겠어. 그래요. 힘들구나. 왜 힘든데 이게 아니라 힘들다는 걸 한번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 죽겠어. 왜 어려운데? 이건 중요하지. 그럼 마음의 문을 아니다, 됐다. 얘기 그만할게.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많이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그래, 어떻게 힘든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러면 질문. 할 때도 계속 아까 숨 쉬는 거 돼서 집중하라고 네네. 숨 쉬는 거 집중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할 필요 없어요. 보통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잖아, 자꾸. 고요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게 명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알아차리면 돼요. 어떻게 한다?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또 일어나는구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따라서요. 괜찮아.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리핏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라져요. 1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면 8가지, 6가지, 4가지로 줄어들 거예요. 이 방법만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서류를 보고 여러분들의 고객 상담할 때 저는 그런 걸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그거 달인이에요.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자산가들을 여러분들 관리하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해도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항상 차이 날 거예요. 28년 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생각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고. 생각이 일어나지만 빠르게 사라진다고. 근데 이걸 꾸준하게 2년, 3년씩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된다. 지금은 생각에 약간 노예가 된 거예요. 생각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생각이 일어나면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도 괜찮아.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 생각을 끝. 화장실 가고 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앉아 또 생각나잖아?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20초밖에 안 걸려요.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귓전에 들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나 이렇게 있을 때 막 잠도 안 오고 불면 좀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 안 오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날새요? 앉아야 돼요. 침대 안등가 등에 기대가 앉아야 돼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이 더 안 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잠 안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까 했던 것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엉덩이 움직이고. 그래. 다 가르쳐 줬잖아요. 손을 편안하게 하고 한 곳을 지그시 보고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걸 2-3번 반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일어나는 생각,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막 일어난단 말이죠.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야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빨리 자려고 하는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다 보면
이미 누워 있을 거예요. 진짜 해봐요. 그래서 계속 누워서 잠 안 오네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명상 상태가 더 빨리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요.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이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게중심 때문이거든. 사람이 좌선을 딱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무게중심이 단전에 딱 모인단 말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단전에 호흡을 딱 하다 보면 배가 따뜻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가 따뜻하고 손이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앉아서 3번 하고 다 가르쳐 드렸잖아 지금. 기억나죠? 그래. 자, 또 하나. 예, 질문 많네. 좋아요. 예.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물어봤고 잘 못하셨다고 했는데 강연하셨다고 했잖아요. 극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감정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머슴이 되는 마음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좋은 뭐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고 저는 PPT를 준비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질문이 와도 그곳에 말할 수가 있어요. 실력이 쌓이면 아무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는 한은 여기 두려워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편안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차 있으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없을 때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 하나. 명상으로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뭔가 떨리잖아요? 자, 여러분 발표하라. 그럼 떨린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하게 빨리 바뀌는 방법이에요. 딱 서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환입니다. 이럴 때 떠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라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그때부터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속이고 자꾸 하고 힘주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계속 떨림이 20분이든 30분이든 지금 1시간 반 됐거든?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떨리죠. 제가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실수를 해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자꾸 커지면 여기 있는 사람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속이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안 되는데 이만큼을 보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이 마지막이다 생각해요. 항상 저는 오늘이 최선의 하고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뒤에 더 잘해서 다시 불러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인연돼서 자꾸 뭔가 이어지려고 하면 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려놓고 실력을 쌓고 감정을 표현해라. 이게 3가지가 선생님한테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혈액을 움직이는 안에 통로에 있는 게 뭐예요? 산소잖아요. O2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야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산소가 여러분이 왜 추운 곳에 가면 손발이 얼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면 몸이 왜 떨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춥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찜질방은 왜 이완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팁을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채환 호흡법 치면 호흡 명상
치면 한 20가지가 나와요. 그걸 한번 쭉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아니면 체완 5분이면 체완 5분 호흡법, 여러분 10분 시간 있으면 휴일에 체완 10분 호흡법 이렇게 검색하셔서 10분 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반복하시겠어요? 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따라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 내 인생이 편해진다. 고맙습니다.